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도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키우면서 13거래일 만에 3,200선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여행주, 호텔, 소비재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요. 또한 올해부터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거란 기대감에 5G 관련주도 눈에 띄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48% 오르면서 3,203.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44% 상승으로 981.7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좀 편하게 보내셨나요? 드디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5월 정말 참 대응하기 힘든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기분 좋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5월이 끝나고 시장에서는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여러 가지 좀 마음 불편한 요소들이 내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경제가 조금 빠르게 회복되면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면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를 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분 계시죠.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님이신데요.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늘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 ETF를 매수해라. 흔들려도 좀 버티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방 전문가님만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석들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있으시죠?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여기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여기 프로필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이 지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어떻게 입장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만의 꼼꼼한 매매 방법들 방송 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월요일에만 함께하는 장자방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장자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주식 쪽에서 인기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순환매를 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장이 오르기 시작해서 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한 2달하고 2주가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이 주도했던 종목군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개가 주도 업종이었고요. 소위 말하는 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도로 올라놓고 1월 11일 날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10% 이상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한 이후에 장이 조정이 나올 때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타자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해운조선을 말씀드렸었고 운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주도주가 현재 운송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해운주 아십니까? 현대미포조선 45,000원에 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9만 원을 넘어서 95,000원, 6,000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드렸던 섹터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건 당일날 사서 당일날 파는 사람이에요.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고 틀렸으면 오늘 손절하고 수익이 났으면 오늘 수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주식을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투자하는 인베스팅의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주식의 투자 관점에서 계속해서 팍스TV에서 지금 이제 만으로 딱 오늘이 5개월이네요. 1월 첫 주에 시작해서 5월 마지막 주니까요. 5개월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사고 팔고 해본 적이 없어요. 모으자, 그리고 일부 청산한다, 50%, 70% 청산한다, 다 팔았다. 이런 말씀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자는 섹터와 제가 매수하는 섹터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사기 전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지은 이후에는 그냥 분할로 사는 거고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수익이 나요. 편한가요? 예,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주요 섹터는 선물 옵션인데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온라인 강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노란톡 단톡방이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이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선물 옵션이 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다들 저를 주식 전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식은 제가 개인적인 재테크를 하는 것이고, 저는 선물 옵션, 파생상품 트레이딩이 제 주력이고요. 그리고 주식은 뭐 제 자산을 움직이면서 제가 매매할 때 저 이때쯤 삽니다. 혹은 뭐 저는 이쯤에 관심 갖습니다. 다음 달에는 뭐 자동차에 관심 가질게요. 다음 달에는 운송에, 다음 달에는 조선에 할게요. 그 중에 종목은 뭐 HMM입니다. 미포조선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지난 5개월간 제가 팍스TV 1월 4일 날 첫 출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5개월간 제가 들어간 종목 중에서 손절난 종목은 없어요. 예, 유일하게 제가 어바뜨거라 저기 했던 건 삼성전자를 밑에서 샀다가 올라올 때 더 가는 줄 알고 샀다가 단가가 올라가서 밀리면서 혹시나 싶어서 만기주에 잘라냈던, 물론 복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유일하게 제 개인적인 손절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께는 손절 사인을 드린 적도 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종목들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온라인 강의로 90분간 아주 열과성을 당해 강의를 했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에 못 오신 분들이 계셔요. 상황이 안 되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실 텐데 이 톡방 안으로 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시고,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께 온라인을 통해서 앵콜 강의를 한 번 더 해드릴까 싶어요. 어저께 오늘 지금 회사에 출근했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토요일 날 못 들었다. 근데 어떻게 더 들을 수 없느냐,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없느냐. 토요일 날은 완전히 너무너무 기초적인 얘기들 위주로 기본부터 설명했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해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요청들이 들어와서 제가 긴급하게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장 끝나고 다시 한번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못 들으셨던 분들 들어오시려면 지금 방송에 들어오세요. 자, 어떤 분이요? 선물 옵션 개념도 없어요. 난 해봤으나 꾸준하게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이 늘 오르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5개월간 함께하는 동안도 제가 내린다고 하는 구간은 다 내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오른다는 구간에서 다 올라왔고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종목들이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를 찾는 노하우도 차트를 보는 그 기준 안에 있고요. 또 지수가 빠질 때 버티는 종목 장사 별로 없어요. 우리가 2월달, 3월달 지수 빠질 때 저는 계속 여러분께 거의 딱 2종목 가지고 몰빵 쳤습니다.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HMM 이 2개밖에 한 게 없습니다. 건설, 철강, 조선, 해운, 섹터별 ETF는 이 4개였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까지 있었는 5개입니다. 얘네들만 돌아가면서 매매했는데 지수 엄청나게 많이 조정받고 체감으로 하루에 선물지수 17p, 20p씩 빠질 때도 얘들은 올라갔거든요. 순환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장을 보는 큰 눈을요. 여러분, 팍스TV 제가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 쟁쟁하신 전문가들 많으세요. 근데 최근 이 5개월간 1월에 그 고점에서 장 빠진다고 외친 게 저밖에 없었어요. 2월, 3월 내내. 그리고 제가 3월부터 3월 말부터 4월 초에 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다들 조심하고 현금 확보를 그제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3월 말부터 배팅 시켰거든요. 4월 중순에 올라갈 때 한번 레버리지 청산 시켰고요. 4월에 또 한번 내려올 때 이번에 뭐 샀습니까? 여러분 다 하시는 거 뭐예요? 자동차 ETF, 현대차, 현대위아, 만도, 모비스 관련 종목 기아.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저는 5월 한 달 올인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제 계좌도 자동차 계좌에 저 100% 들어가 있습니다. 현금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해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은 이제 충분하게 접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선물이라는 건 뭐냐? 이제 여러분 저랑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내일 온라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제가 말하는 트레이딩이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꼭 선물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잘 들어 한번 보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황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이야기할 때 저는 방향성이 아니고 기준점에서의 대응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그게 제시하는 것이 저는 시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시황은 시장을 바라보는 나의 방향성, 생각, 이걸 보통 시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이 여기 있으면 이거보다 올랐을 때 오른 거예요. 이거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기준점이 여기 있으면요. 얘는 떨어진 적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기준점이 여기 있으면요. 얘는 아무리 올라도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 기준점 게임이에요. 이건 주식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기준점을 놓고 지지가라고 하는 자리에서 버티는 자리에서 내가 사서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선물은 오르는 방향을 하는 걸 선물 매수라고 하고요. 내려가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걸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준점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장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차트랑 오늘 제가 여러분 들어오신 단톡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거 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기본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가 지지가고요. 여기가 저항가라는 개념이라면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테크니컬하게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많이 지켰던 가격, 과거에 저항이 됐던 가격, 이걸 지지가 저항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옵션 가격을 기준으로 장이 상승할 때 콜옵션이 저항이 되는 가격을 저는 저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이 내려올 때 눌릴 때 콜옵션의 지지가에서 움직일 때 저는 이걸 지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왜 이 개념이 필요하냐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진폭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하루의 움직임 폭이라는 게. 그래서 하루의 움직임 폭이 있을 때 우리가 산과 골짜기가 있다.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그러면 이 골짜기에서 나는 눌림의 지지가 매수를 해야 되고 이 저항, 산 꼭대기에서 나는 팔아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트레이딩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오르고 내리는 파동들 중에 이 오르고 내릴 때 골짜기 부근에서 찍고 터닝하는 거, 상방 터닝하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면서 매수해줘야 되는 거고 청산 어디서 해요? 그러면 내가 저항이 되고 밀릴 만한 자리, 한 번씩 눌릴 만한 자리들 오면은 나는 청산을 해줘야죠. 이건 주식이에요. 선물은요, 뭐가 가능하냐면 눌림 자리에서 매수해서 청산하고 여기서 거꾸로 선물 매도, 하방을 잡게 되면 내려가는 만큼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잡아보겠습니다. 상승장도 상승 파동이 있고 눌림 파동이 있고 상승 파동이 있고 눌림 파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상승장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락장은 어떨까요? 상승하는 반등은 약하고 하락은 길게 가요. 상승장에서는 눌림은 약하고 상승을 길게 가죠. 근데 대한민국 장세는요. 상승의 파동이 1년 12달 중에서 서너 달을 못 넘어가요. 이해되십니까? 하락장이 한 서너 달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서너 달은 뭐예요? 변동성장. 일종의 박스 안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일정 구간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상승만 바라볼 때 우리가 대놓고 수익 낼 수 있는 달이 언제입니까? 1년에 서너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아도 4-5달을 넘을 수가 없어요. 6개월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아주 대세상승의 엄청난 불장이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급락했다 급등할 때 작년 3월 19일 날에 선물 194.70 최저점 찍고 올라올 때 얘가 그때부터 2달쯤 올라오고 나서 횡보를 오랫동안 해요. 여름달 8월, 9월, 10월. 그렇죠? 그때 올라갔다 많이 빠지고 올라갔다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그러다가 다시 10월 말을 최저점으로 11월 1일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월 11일까지 2달하고 열흘 동안 빡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1월 11일부터 3월 말까지 2달 동안 빠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중순 제가 말씀드린 거기까지 코덱스 레버리지 홀딩하자 2주간 올라가서 수익 났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4월 말까지 빠졌잖아요. 제가 뭐랬어요? 5월 달 내내 뭐 산다고? 자동차 산다고.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게 대답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죠? 혼자 마이크 보고 카메라 보고 떠드니까. 방에서 대답하시는 거 맞죠? 방구석에서 대답하십시다. 예, 거실에 TV 보면서.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는 장에도 분명히 상승장에도 우리는 작년 3월 말을 저점으로 지금
2021년도 5월 말일 이날까지 1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작년 3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장은 무슨 장입니까? 상승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승장 안에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급락하고 올랐다 급락하고 상당히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파동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르는 파동만 가지고 매매할 수 있을까요? 내려가는 파동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될까요? 둘 다 알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 상승장은 1년에 12달 중에 3, 4개월, 하락장이 3, 4개월, 변동성이 3, 4개월. 보통 3, 3, 3이에요. 이해되십니까? 4, 4, 4죠. 3등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가 상승 파동만 대응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우리가 복싱한다고 칩시다. 나는 두 팔 가지고 덤비는 거야. 덤벼 두 팔로. 근데 상대방은 두 팔 가지고 움직이는데 나는 한 발 묶고 한 손으로만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손 하나를 남이 잡고 때리면 나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승과 하락파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에서 선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선물은 상승 추세일 때는 눌림목에서 매수한다. 하락 추세일 때는 반등의 저항에서 매도한다. 기본 개념만 알고 가십시다. 자, 그러면 실전 들어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기준가 싸움인데요. 기준가라고 하는 개념은 이 기준가 위에 있을 때는 기준에서 사서 위에 목표가, 이걸 저항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항 목표가에서 팔아먹고요. 다시 내려오면 기준가, 여기가 지지가니까 눌림에 매수하고 저항에 팔아먹습니다. 자, 요렇게 기준과 저항, 요 안에서만 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걸 변동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변동성이 어떤 변동성이냐면 기준가 위에 있으니까 얘를 상승형 변동성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다음, 기준가 아래에 있는 놈은, 그러면 기준가 깼어. 그럼 나는 뭐야? 방향 하방 봐야 되겠죠? 선물 매도. 그러면 내려가요. 그럼 지지가에서 찍고 올라오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럼 얘는 똑같이 하락형 변동성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준가를 중심으로 지지가와 기준가 위에서 놀고 있는 거, 얘가 하락형 변동성. 그다음에 기준가를 중심으로 저항과 기준 아래에서 놀고 있는 걸 상승형 변동성. 자, 그럼 우리가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만 움직일 텐데 추세장은 언제 오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지지가가 깨질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락 추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반대로 그럼 저항을 뚫어버렸을 때 얘가 우리가 말하는 상승 추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을 구분해요. 네 가지로 4분면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을 기준점을 중심으로 기준과 저항 사이, 그리고 기준과 지지 사이, 요 사이에서 노느냐의 게임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박스라는 생각으로 장을 대응하는 것이고, 가끔 가다 보면 1차 목표를 돌파하면서 더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추세장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5월 31일입니다. 오늘 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이랬어요. 콜옵션이 지지가를 붕괴했고 풋옵션이 지지가에서 들어 올려버렸으니까 장이 첫 번째 파동은 뭐냐면 오전 파동은 하락이에요. 그렇죠? 하락 파동 이후. 두 번째,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키는 걸 확인하고 풋옵션이 저항이 되는 게 확인되니까 상승으로 전환돼서 종가 고가 됐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 제가 단톡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일 오늘 오전 8시 45분에 제가 쓴 단톡방의 글입니다. 여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선물 기준가는 26.50인데요. 얘가 깨지게 된다면 붕괴 시에 매도로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 425, 2차 22.50까지 열고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상승 중 눌림의 조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지를 제가 드렸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9시 14분에 제가 톡을 거의 실시간으로 오늘은 마음먹고 한번 열어드려봤어요. 자, 보세요. 26.4050에서 매도 성공. 자, 제가 진입 체결된 이야기를 써드려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기준가가 26.50이잖아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숫자로? 그 다음에 그래서 25.10 자리에서 60% 청산하고 나머지 버텨본다. 그 다음에 9시 17분에 당일 매매자 25에 전량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 여기 9시 44분에 25 이하 24.50 사이에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즉 여기가 눌림의 매수 자리입니다라고 제가 아침에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반등을 할 때 10시에 제가 뭐라고 톡을 올려놨냐면 눌림 매수한 거 25.7080의 절반 청산하시고 되밀리면 25.20에 익절 관리합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행히 25 이하에서 매수한 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시 51분에는 어떤 톡을 올려놨냐면 24.50에서 25 사이 여기서 매수한 거 이거를 우리가 25.8, 26에서 분할 청산하면서 단타만 5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흔들기가 심하니까 호흡을 짧게 걸자. 그러나 점진적 우상향 장세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렇게 흔들기가 극심한 날들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상방 포지션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서 팔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 하방에 물린 사람들은 물타기 하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오늘 눌림 심하다 매수만 보고 상방만 대응해야 된다. 전단적 우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입 자리를 제시한 게 24.50과 25인데 그 자리에서 정확히 지키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린 이 숫자를 여러분이 뭐에다가 차트, 선물 차트에다 수평선 그리기 그려놓고 한번 보셔라. 이렇게 톡을 올려놔요. 자, 그 다음 톡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수에 대해서 그래서 지수를 저는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보냐면 일봉 추세는 31.80 정도고 그리고 2차로 34.5에서 37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이거 이따 현물 얘기할 때 할 건데 말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현물의 흐름을 보면 1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기존에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초까지의 테크의 성장주였고 주도주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사이클이 뭐였냐면 우리가 2월부터 말했던 조선, 해운, 운송, 철강, 건설 이 5개가 2차의 주도주였다.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팍스TV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추천했던 ETF 기억나십니까? 미디어하고 식품하고 여행 관련이 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나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미디어, 식품주, 여행, 레저 쪽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니까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 주식을 강조하면서 조정식 모아간다 코덱스 레버리지 이 두 개 제가 한 말은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주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거 지수 상승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섹터 ETF 사라 아니면 ETF 싫으시면 현대차 현대위아 그다음에 만도 모비스 기아 괜찮다라고 말씀을 여기 드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톡방에도 올려놔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얘기했는데 쭉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멘트들은 계속 같은 뷰에서 움직일 거고 금요일 날에 전체 물량의 30%는 차익 실현했다. 70%는 내 수익을 훼손하지 않으면 좀 더 들고 버텨보겠다라고 제가 여기 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속 같은 구간 계속 설명을 드려요. 근데 여기 여러분 다 보세요. 2시 26분에 427 콜옵션 3.50자리가 선물로 25자리인데 이 자리가 눌림목을 제가 목표를 제시한 거 1번. 도움이 좀 되셨나요? 목표가 27.20에서 50 정도 제가 제시했는데 실제 거기 청산되니까 오늘 시황 여기까지. 선물과 옵션을 패턴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자긍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식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시장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번 사람이라도 시황을 판단하는 걸 제가 보는 것처럼 선물 보는 사람처럼 민감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하실까요? 선물이 주력인 사람이 아니면 시장의 시황을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를 알아야 돈을 벌잖아요. 그게 틀리면 저는 손해가 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 선물을 15년간 거래한 사람보다 지수 선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세요. 전문가냐 아니냐 비전문가냐는 어떤 얘기로 비유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같은 일을 10,000시간 이상 한 사람이 전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만약에 설렁탕집에 갔어요. 나는 설렁탕 전문이라고 갔더니 갑자기 거기서 삼계탕도 파네? 닭볶음탕도 파네? 라면도 끓여주네? 김밥도 하네? 여러분 그럼 어떤 거예요? 김밥 천국이잖아요. 이해하실까요? 동네 분식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전문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시황의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저는 되게 민감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떤 분이 단톡방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아까 지수가 하방을 보면 안 되냐, 이거 왜 자꾸 풋옵션 프리를 죽이느냐, 하방 보면 안 되느냐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상방을 보는데 저한테 하방을 얘기하시는 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견도 저는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본 대로 장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 여러분 한번 쭉 살피면서 오늘 매매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중요한 건 일봉입니다. 지수가 여러분 바라보실 때 일봉이 저점을 높이고 있고요. 고점은 높이다가 죽었다 높이다가 죽었다 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추세 상승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정말 상승장이면 저점과 고점을 높이지 이게 낮아지지 않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왜 방향을 상방으로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조가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고점을 가다가 꺾이는 이 윗꼬리봉이 길었기 때문에 얘는 상승형 변동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한 것이고, 톡방 안에다가 그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 톡방은요, 이 단톡방은요,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아마 그 소문들이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 안 나가셔요.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오히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시황을 민감하게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준점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장중에 매매하면서 톡을 매일 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정말 이를 악물고 카톡을 했어요. 제가 연애할 때도 이렇게까지 안 해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면 제가 무지 사랑받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손해가 나지 않고 선물은 이런 거고 장을 이렇게 봐야 되고 잔소리 무지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잔소리들을 쭉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성향의 매매자인지, 누구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지 충분히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봉의 위치에서 보세요.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아직 높이진 못했으나, 그러면 저점이 높아가는 과정에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주력은 뭡니까? 눌림 시의 매수인가요? 아니면 반등 시의 매도인가요? 자, 우리 앵커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눌림 시에 매수에 상방 공략에 계속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이 빠질 거라고 계산하고 고점 잡아서 매도 칠 자리를 열심히 때려야 될까요? 고점 받아서 매도 칠 자리. 아, 틀린 거죠. 정확히 틀렸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항상 눌림마다 매수를 해야지, 이게 떨어질 거를 예측해서 고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눌림마다 매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오르고 있는데 야, 아까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이야. 야, 2,000원이나 올랐는데 이거 너무 비싸지 않니? 나 못 사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매도를 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장이 정말 빠지잖아요. 그러면 매도했던 거를 적당히 단타로 쳐먹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뭐 하냐면 눌림에 저점 매수하려고 들어. 그럼 뭐예요? 하락하는 꺾이는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 한다니까요. 이게 개인들의 심리예요. 자, 중요한 건 패턴이 살아있느냐 살피는 것 1번, 일봉에서. 두 번째, 가격의 지지가냐 저항가를 확인하는 거 2번.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생방송이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그러면 오늘 장을 보시면 제가 아까 톡방에다가 여러분 첫 번째 진입 사인이 뭐였냐면 246, 아이고 어디 갔어? 잠깐만요. 426.50에서 매도했다라고 아까 첫 번째 톡을 드렸어요. 자, 그 자리가 뭐였냐면 아침에 시초가는 27.30이었는데 이게 좀 빨라서 기다리다가 이게 깨지는 게 확인하면서 5040에서 제가 매도합니다라고 첫 번째 사인을 톡방에다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밀고 내려갈 때 25자리에서 아싸 했다가 흔들면서 아씨 안 되겠다, 반등 나오겠다, 청산하자, 전량 청산 사인 드린 자리가 여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건 뭐냐면 25에서 24.50 사이가 매수. 자, 보시면 여기 잡아서 7080 여기 청산, 잡아서 7080 여기 청산, 잡아서 여기 청산, 잡아서 여기 청산, 그 다음에 기다려서 쭉 내려올 때 최저점에서 24.50 찍고 올라타는 거 확인하면서 24.80, 90, 25까지 매수. 여기 잡아서 다시 올라올 때 한번 청산, 또 내려올 때 25부터 재매수, 잡아서 50 깨지면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종가 고가를 밀어붙여서 27.30에서 50 사이 여기 다 팔고 매매 끝났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되게 가능하냐? 아까 톡방 보셨잖아요. 실시간 시간대.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근거가 뭐냐? 제가 오늘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수가 빠지고 오를 때 제가 보는 건 옵션이에요. 자, 보세요. 왼쪽 거는 콜 옵션입니다. 이 밑에 차트가 풋 옵션 차트예요. 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콜 옵션이 올라가요. 그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콜 옵션이 내려가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다음,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풋 옵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면 풋 옵션이 반대로 죽겠죠. 이해되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콜이라는 거는 상방이야. 그리고 풋이라고 하는 거는 하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가 하락하면. 그래서 얘는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 얘는 지수가 내려갈 때 상승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아침에 빠지는 걸 바라본 거는 콜옵션 4.53이 깨지면서부터 하락을 본 것이고, 제가 이걸 목표가를 425에서 청산을 하자고 했던 것은 콜옵션이 3.5를 지켜서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3.5에서 콜이 지킬 때 동시에 뭘 보시냐면, 자, 풋옵션은 6.60에서 저항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옵션에서 아주 신기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방송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뭐 30분 잡아먹었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콜 가격이 무너질 때 나는 풋 가격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풋이 저항이 될 때 콜 옵션이 3.5 지지가 되니까, 자, 풋이 저항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이 더 하락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콜 옵션이 지지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안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니까 바닥 매수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3.5에서 잡아서 3.9. 이게 한 40틱씩 오늘 도대체 단가가 몇 번 나왔냐면 세보니까 9번이에요. 단타가. 엄청나죠? 40틱이면 여러분 선물 옵션 한 계약에 한 틱에 2,500원이거든요. 40틱이면 선물 옵션 한 계약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계약만 갖고 움직여도 9번이 얼마입니까? 90만 원 수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만약 10개면 900만 원 수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 교육생분들 오늘 돈 많이 버셨어요. 막판에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거 올라가는 데서 왕창 대박이 났고, 단타 짤짤이 하다가 여기서 치고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수익이 되게 많이 났어요. 여러분, 선물 옵션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히시나요? 제가 오늘 생방송에서 5개월 한 동안 선물이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현물 주식하느라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개념 가지고도 이해가 안 돼. 야, 선물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저것 좀 깊이 내가 들어보고 싶고 좀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단톡방 들어오셔요. 단톡방 들어오세요. 여기 안내 나가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오후 4시에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아셨습니까? 제가 5개월 동안 시황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내일 오후 4시 정각에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내일 오후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톡방에다가 안내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물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락을 오가면서 굉장히 멀미 났던 장세였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10시 조금 넘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오늘 우상향으로 장세 대응하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션 가격으로 선물을 또 매매하는 자리, 그 방법을 찾는 자리까지 조금 알아봤고요. 저도 전문가님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에 같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선물 옵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들으셨다면 굉장히 쉽고 유쾌하게 또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말이라서 조금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일 오후 4시라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또 한 번 더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못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꼭 챙기셔서 하락장, 상승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수익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 전에 저희가 강의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특강 앵콜 강의가 내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내일 앵콜 무료 특강 링크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현대차 ETF를
자동차 섹터 ETF를 매수하자라고 하셨고 흔들려도 버티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현물 시장에서는 종목별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장자봉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사실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문가님, 이러한 이 섹터별 순환매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흐름,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선물 시장에서 15년 동안 먹고 살다 보니까 시장에 처음에 순환 사이클을 몰랐어요. 제가 맨 처음에 주린이 시절에 15년 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도 가장 좋은 종목이거든요. LG화학, 삼성 SDI, 그때 차화정이라 그래서 2007년 8년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현대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KB금융, 그다음에 뭐였더라? 또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6개 종목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여름장 내내 횡보를 했어요. 예, 초여름부터 가을부터 계속해서 여름 좀 넘어가면서 이제 한 8월 넘기면서 불장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두세 달 견디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니까 내 계좌가 녹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손절을 치고 제가 그때 선물 옵션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게 벌써 15년 된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아마 슈퍼개미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중요한 건 시장을 보는 사이클의 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주식 얘기로 더 많은 호응을 얻는 걸 보면 재밌는 게 지금 유튜브에 우리 지금 팍스TV 강의하는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댓글 올라오는 건 전부 주식 얘기예요. 저는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주식 여기서 강의해 주시는 쟁쟁하신 분들보다 제가 하는 주식이 더 쉽대요. 왜냐하면 손해가 안 나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손해보는 걸 죽기보다 싫거든요. 그래서 손해 안 날 걸 죽어라고 찾아요. 그게 아까 제가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에 힌트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논스톱으로 끊지 않고 한번 가볼게요. 섹터별 ETF들을 보면서 차트에서 어떤 부분들이 맥점이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그냥 툭툭툭 힌트 던지듯이 해볼 테니까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 활짝 여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수를 볼 때 지수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할 때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가 종목을 잘 못 고른다.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수가 오를 때 2배만큼 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ETF를 여기서 언제 모으자 그랬냐면 저는 25,000원대 여기서 모아서 단타 한번 여기서 모아서 청산하고 눌릴 때 어디서 여기서 모아서 올라갈 때 왕창 챙기고 다시 내려올 때 여기서 모아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한번 차익 실현하고 또 내려와서 모집해서 또 끌고 가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면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내려간다고 보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저점대가 깨지 않는다면 이 추세대가 깨지 않는다면 저는 우상향인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아니라 얘가 가다가 바닥 찍고 가다가 바닥 찍고 가다가 바닥 찍고 이렇게 상승형 변동성 형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고요. 얘가 이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전 이쯤에서 꺾이는 다시 한번 변동성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고 만약 이 고점을 넘는다면 얘는 그대로 여름장 랠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5월하고 6월은 변동성을 수반한 상승형 변동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6월 말경에서 6월 중순 넘어서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 그 불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게 올해 마지막 클라이맥스 상승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가을 동안 수많은 변동성 과정을 겪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또 한 번 불장을 보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5월 말까지의 제 시황은 다 맞았거든요. 시장의 사이클은. 그럼 앞으로도 승률이 꽤 있지 않을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인버스를 바라보시게 되면 지수가 여러분 차트 볼 때 제가 제일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전 지켰던 저점 자리를 깬 놈은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셔요? 그럼 얘가 이걸 깼다면 다시 요 가격 회복할 때 따라붙어서 단타 한 번 해보는 거고 얘는 결국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식 종목이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 차트는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단타 기술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바라보시면 얘는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보시면 얘는 저점을 안 깨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견조하게 가는 거는 중소형 종목이 조금 더 나은 것이고 이 저점이 앞전 저점보다도 높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얘는 어떤 걸까요? 다시 우리가 장이 불장을 만난다면 대형주가 먼저 튈 거예요. 분명히 순서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하는 거야. 이해되셔요? 자동차 중에 제가 현대차, 현대위아를 갖고 있어요. 아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ETF를 갖고 있어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걸로 합시다. 저는 제 투자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미치겠네. 그래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수렴 돌파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대형주를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서 30%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이 현금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이쪽 시장에서 슬슬 저는 담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겠어요? 이게 순환매야.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잖아. 다만 세지 못할 뿐이지. 그러면 장이 움직일 때 대형주 튀면서 막바로 순환매가 이런 차트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좀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고요. 인버스 한번 보세요. 그럼 얘는 레버리지가 올라가면 인버스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가 삼각 수렴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패대기 쳤어요.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인버스는 이미 장세가 망가졌기 때문에 요 마름모를 깨는 순간부터 이렇게 빠져서 요 저점을 한번 헤딩하러 갈지 않을까? 그러면 인버스 볼 때는 언제쯤 보면 되냐면 요 저점 근처에서 지키는지 확인하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시장의 순환을 잘 잡아내냐면 저는 어디서 보냐면 직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서 지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이거 깨지면 안 봐요. 노리고 있다가 이거 깨지면 안 본다고. 그리고 깼다가 올라와서 이게 회복되면 그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차트의 맥이에요.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종목도 이것만 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거의 90%, 80%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그러면 운송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2월 달에 조정장에 운송 잡아라 이야기할 때 얘가 뭐였냐면 직전 저점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잡은 거고 박스 돌파에 따라간 건데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제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4월 중순에 자 여기서 횡보할 때 흘릴 때는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신입니까? 무슨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신내림 국 받은 것도 아니고 못하잖아. 근데 언제 여기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올 때 요날 제가 삽시다 얘기하고 요날에 방송을 했어. 마침. 오케이? 여기 팍스TV. 그래서 뭐 했냐면 자 사가지고 직전 고점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 관심 가져보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저 사라고 할 수가 없어 방송에서. 그러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관심 한번 가지고 째려만 본 사람들이 눈치 없는 사람이지. 그죠? 관심 가져보세요. 관심 갖고 공부하고 본인 책임하에 들어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전 해본 거지. 그죠? 여러분 결정이니까. 그래서 올라가니까 고점 오고 나서 아싸 그 고점 청산. 그리고 뭐예요? 조정 나왔죠? 저는 기다리는 게 어디였어? 이 눌림목 여기 보고 싶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 언제 따라 들어갔을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 따라간겨. 여기. 이해하셨나요? 예, 차트 간단해 되게. 이거 지지가 저항가만 하면 쉽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우리 노리는 거 잘 봐봐요. 이제부터 이것만 좀 집중으로 제가 풀어드릴게. 오늘 종목을 한 2개 풀어드리려고 그래. 잠깐 기다려봐요. 자, 자동차를 보시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승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애기들 보시면 어렸을 때 승깔 부리고 여차하면 땡깡 부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에 하는 애들 커서 어때요? 말 잘 듣는 어른 되든가요? 승깔 역시나 들어올까요? 대부분 후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흔들 때 굉장히 많이 흔들던 종목들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저점대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할 때 이 고점대를 안착을 못하고 쌍봉 맞고 죽을 때는 무조건 죽는 차트란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쳐다보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빠졌냐? 이 저점을 깨질 때 문제는 이슈야. 종목은. 무슨 소재로 빠지고 무슨 소재로 올랐느냐를 분석해야 돼요. 이때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맨날 했던 얘기. 차량용 배터리. 예? 뭐라고? 차량용 반도체. 그죠?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를 못 만든대, 현대가. 그죠? 그럼 여러분, 걔는 당장 해결될 수는 없지만 다른 이슈가 아니라 재료가 모자라, 핵심 부품이 모자라. 그러면 얘는 단기 악재에 있지만 장기로는 뭐죠? 내가 저가 매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어디가 저가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저가 라인을 얘가 깼다가 회복할 때 들어가라니까. 여기서 싸다고 여기가
여기가 지하 1층인지 지하 3층인지 지하 10층인지 지하 100층인지 뭔 재주로 어떻게 알아요? 이걸 모르지. 그러니까 전 여기서 안 사. 가격 회복하고 들어가서 먹어도 요만큼 먹는겨. 이해됩니까?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이거 4월 말에 얘기한겨. 4월 마지막 주에. 자, 5월 달에는 자동차 볼래요. 그랬더니 빠지니까 사람들 뭐래. 에라이 씨 보기는 개뿔을 뭘 봐. 이만큼 빠졌는데 욕 바가지로 한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 양심에 손을 얹어봐. 있어 없어? 있죠? 근데 회복하면서 저는 자동차 삽니다 라고 얘기를 요날했거든. 5월 1일인가 5월 2일인가 5월 첫 거래일 날 얘기했어요. 예, 저희 교육생분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사기 시작해갖고 올라가니까 아싸 하다가 욕 가다가 이제 밀리니까 이제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가냐고. 언제 가냐고.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뭐였냐면 눌릴 때마다 사시고 올라갈 때마다 고점에서 단타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까지 간 거예요. 사실 단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불안해하니까. 근데 대부분 언제 털리냐면 요 저점을 깨지는 툭 요 음봉에 대부분 물량 다 털려요. 제가 전날 뭐라 했냐면 더 사시고 견딥시다요. 더 사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져? 제가 보통 금요일 날장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어 와요. 근데 오늘 제가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트를 반영을 시켰어. 이거 이뻐서. 금요일 날 장대 양봉, 오늘 양봉. 이쁘지 않아요? 그죠? 예. 자, 순환매라는 게 다른 종목들이 돌아갈 때 죽던 놈이 바닥을 다지고 돌려 세우는 걸 확인하고 눌림을 확인하고 저는 그러고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잡으면 보통 자, 관심 가져보세요 하는 것들이 박바로 튀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최저점은 저도 못 잡아요. 신 아닙니다. 다음. 그래서 건설 보시면 얘도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은 얘는 더 갈 거예요. 하지만 돌파할지 못할지 모르니 현재 신규자의 매수 진입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가진 사람 입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3,600원 무너지면 정리해라. 3,600원 안 무너지면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철강을 보실 때 눌리고 있는데 이 직전 저점대를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깨지면 그만해야 되는 자리 눌림 매수할 거냐 안 할래요. 자동차 살래요. 지금은 아셨죠? 예, 좀 더 빠지면 들어갈게요. 아직은 원자재값 지금 들어갈 자리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미디어를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미디어 관심 가져보세요. 장자방이 관심 가지면 뭐 한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라. 자, 우리 보니까 단톡방에 보니까 미디어 샀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기요. 귀 있는 자는 열릴지어다. 살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실력 갖춰서 사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그래서 여행 레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직 좀 남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남기는 무지하게 많이 가고 있네. 그죠? 예, 오늘도 여행사들 막 7%씩 17%씩 막 올라가던데. 다음 반도체. 애증의 반도체인데 요번에 장이 여름장에 올라갈 때 아마 지금 자동차를 땡겨놓고 그 다음 타이밍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관심 가졌던 게 여러분 뭐였죠? 5G 산업들도 얘가 좀 땡기고 있거든요. 얘도 요 고점까지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계 장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종목들 시간 없으니까 바로 그냥 훑어버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예, 현대차 봐봐 이쁘잖아. 그죠? 우리 여기 떨어질 때 자 근데 보시면 자동차 ETF랑 차트가 좀 다른 거 아세요? 자동차 ETF는 직전 저점에서 이만큼 깼어. 그죠? 현대차는 대형주기 때문에 안 깼어. 자, 왜 대형주 사라는지 이해되셔요? 오케이? 예. 다른 중소형 종목들이 겹쳐져 있는 것보다는 얘가 대형주기 때문에 얘가 지켰기 때문에 저는 아싸 여기 현대차 매수가 된 거고 전 이날 샀거든요. 이날 양봉 나온 날. 예, 이날.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고? 개뿔 부담은 뭐가 부담스러워. 직전 저점 확인하고 올라갔는데 차트를 못 보니까 부담스럽지. 볼 줄 알면 재밌는 거예요. 사서 개기는데 뭘 어차피 수익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반절 청산하고 내려올 때 살살살 모았어요. 물론 지겹지. 한 열흘 모았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니까 기분 좋잖아. 됐죠?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현대위아 보시면 이 고점을 얘는 뚫어버리네. 그럼 현대차 중에 대장 누구야? 위아. 알겠어요? 내가 수익률 많이 가고 싶어. 위아.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종목을 갖고 왔어요. 현대 오토해보라고. 여기는 여러분 구성을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왜 관심 가지고 계속 몇 달 동안 봐왔냐면 저는 지금 좀 거시기 했어요. 얘기 안 할게. 근데 왜냐하면 여기에 대주주가 누구냐면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셔.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예, 그룹 오너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서 관심 가져보셔요. 공부해 보시면은 저게 얼마나 쓸만한지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종목들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카카오 지난번에 말한 거 잘 올라가고 있고요. 네이버 좀 약하다. 종목 중에는 카카오가 좀 더 세다. 말씀드린 기억 납니까?
네, 그래서 카카오가 순위가 좀 더 비중이 높아야 되고 네이버가 조금 찍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종목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보자, 관심 갖자 좀 해보셔요. 예, 본인들 돈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선물 옵션 관심 갖는 분들은 단톡방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4시에 저랑 공부합시다. 그리고 주식에 관한 얘기들은 오늘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좀 더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장자봉 전문가님과 현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좀 살펴봤고요. 장자봉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내일 오후 4시에 온라인 특별 앵콜 강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일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밤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